쪽에서 뭔 유적이 있다고 그걸 발굴하느냐? 아니다 해서 발굴을 시작을 했고 2015년에 발굴을 시작해서 2023년에 이제 3년에 국가 사적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전주를 대표하는 동고산성 발굴한 지가 45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국가 사적이 지정이 안 됐는데 여기는 8년 만에 국가 사적이 지정이 됐고 지금 하루가 다르게 지금 많이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발굴하려고 와보니까 여기가 숲이 막 우거졌어요. 여기를 발굴을 하자 해서 이제 발굴해보니까 평생 산성만을 연구했던 노학자가 발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셨어요. 내가 이런 물탱크를 본 적이 없다. 내 생을 산성 연구에 다 몰두했고 전국에 있는 성을 다 둘러보고 다녀봤는데 이런 집수 시설, 즉 물탱크를 본 적이 없다. 최고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 할 정도로 노학자가 그렇게 극찬 높이 평가를 하시대요. 본래는 저희가 추정할 때 7층이에요. 7층. 근데 현재 남아있는 것은 4층만 남아있어요. 왜 3층이 사라졌느냐? 그걸 우리가 풀어야 할 이제 미스터리인데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후백제 멸망의 아픔이에요. 아픔이에요. 여러분 성을 폐성, 못쓰게 만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집수 시설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거예요. 훼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하는 것은 성벽을 쌓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고 나라가 망하게 되면 성중의 성은 몸을 내줘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7단으로 돼 있는 집안에 가면 장군층이 7층이잖아요. 그렇게 7층이에요. 단이 위에 세 개의 단이 몸을 내줘서 그걸 무너뜨려서 이걸 메워버린 거예요. 저희는 발굴할 때 한 1, 2년 정도 생각을 갖고 발굴을 시작했는데 그게 고박이 3이 됐어요. 왜? 발굴하는데 발굴이 불가할 정도로 유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 요 안에. 왜? 고려군의 큰 패착 실수죠. 성 안에 쓸만한 유물을 여기다 투척을 했어요. 여기다 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버리고 이 성을 못 쓰게 만들기 위해서 계단처럼 되어 있는 3단의 계단을 무너뜨려서 메워버린 거예요. 결국에 발굴할 때 보니까 이게 후백제 박물관 이 유물의 수장을 수백 점의 유물이 나왔어요. 유물 한 점 한 점이 후백제 역사 책이죠. 자, 박수. 그래서 많은 시간 들여서 이제 발굴했는데 아직 그 유물이 이제 수장고에 잠을 자고 있는데 유물 중에 유물이에요. 아무튼 고려군이 서둘러서 이 성을 폐성시키는 과정에 깊게 생각하지 않고 성 안에 쓸만한 유물을 전부 투척을 하고 메운 결과가 저희한테는 이제 보물이 됐죠. 저는 믿었죠. 군수님께서 처음으로 발굴을 편성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주저지 않고 이 성을 생각해서 머릿속에 떠올렸는데 제가 생각한 것은 딱 한 가지요. 장수의 내 속사를 내가 꼭 보여드리고 싶다. 장수의 진짜 모습, 진짜 속사. 이 결과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정말 최고의 발굴 성과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국가사적이 지정이 되면 국가유산 측에서 직원이 좀 인색한데 발굴 더 해라 해서 지금 추가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발굴은 한번 시작한 팀이 끝까지 계속 밀고 나가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군산대학교 발굴단이 발굴을 시작을 했고 또 사적 지정까지 참여를 했는데 추가 발굴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가서 놀라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시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집수 시설이 침년산성에서 발굴이 됐다. 그게 마지막 운영의 주체가 후백제라고 하면 후백제는 이 장수에 대한 인식이
제2의 전주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거죠. 방사성 탄소연대를 딱 해보니까 AMS 결과는 후백제. 그걸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운데 결국에 후백제가 진한 도통이 생산된 청자를 생산하고 생산된 청자에 사용이 됐는데 후백제가 멸망할 때 일이 이제 고래군에 투척이 됐죠. 우리가 해야 할 일 좀 적지 않고요. 저희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좀 만족을 했는데 아래쪽을 밟으니까 이런 규모의 집수지 2기가 지금 더 나와요. 지금 서쪽은 밟고 시작도 안 했거든요. 이제 시작이에요. 정말 여기에서는 고려시대 유물이 단 한 점도 안 나왔어요. 조선시대 유물도 안 나와요. 즉 후백제가 끝이에요. 그만큼 그렇게 하시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북백이거든요. 저게 서백이거든요. 산봉우리 정상에 있어요. 예? 산봉우리 정상. 근데 남벽은 저 무릎쯤에가 있잖아요. 성은 초축, 증축, 수축이라는 용어를 써요. 처음 틀을 닫고 성을 쌓는 것을 초축이라고 그래요. 이걸 확장하는 것을 증축이라고 그래요. 무너진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수축이라고 그래요. 수축. 가야 초축, 신라 증축, 후백제 수축. 우리나라 고대 산성의 축성술, 축조 기법이 녹아 있는 곳이 바로 침명입니다. 그만큼 가야부터 후백제까지 그런 500년 장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식 각별했죠. 그래서 신라는 이성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4배 또는 5배 이상 더 남쪽으로 확장을 해요. 가야의 성은 태묘식이에요. 산봉우리 정상부막에 돌리듯이 우리 물동이 할 때 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태묘식 산정식이라고 하는데 골짜기를 아우르는 성은 포곡식이라고 그래요. 가야는 태묘식 산정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후백제가 포곡식으로 증축을 했어요. 증축. 그래서 성벽이 가야의 성벽은 산봉우리 정상, 신라는 거의 무릎 정도. 그만큼 신라가 장수에 대한 인식은 각별했는데 삼국사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장수 이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그건 학자들을 조금 분발이 필요하죠. 이 정도 규모의 성이라고 하면 저는 삼국사기에 분명히 초대를 받았다고 봐요. 그 정도로 이 성은 신라를 대표하는 성 중의 성인데 2000년의 경주 역사 유적지가 세계유산에 등재가 돼요. 거기 산성지라고 해서 명화산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명화산성하고 침령산성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이에요. 그만큼 이 성이 신라로 와서도 신라를 대표하는 그런 랜드마크에 가까운 성 중의 성인데 참 대단한 그게 이제 장수의 어떤 가치라고 할까요? 우리가 풀어야 할 그런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요. 어쨌든 이제 발굴하니까 또 내려가시게요.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저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이렇게 꽂아놓은 거 왜 꽂아놨습니까? 저건 이제 무너지지 말라고. 저 이거 같이 무너지지 말라고. 아직 정비는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냥 발굴해서. 그다음에 저 석축을 쌓아놨는데 지금 발굴하면서 다시 쌓은 겁니까? 아니. 원형 있던 거 원형 그대로예요. 야 대단한 발굴입니다. 모양이 그대로구만. 그대로요. 물 깊이는 여러분, 얼마나 요 사진은 그 책에 실려 있어요.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물 깊이는 얼마나 되나요? 한 4m. 지금 현재 4m. 이 자체는 4m는 안 되고요. 한 1.34. 그러면 한 열흘 있으면 물이 자꾸 오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누수가 되니까 빠져나가더라고요. 이 채워지는 것은 일주일 정도면 채워지는데 이게 완벽하게 7단 있었다는 것은 배수 즉 물 빠지지 않도록 그런 집수 시설이 돼 있을 텐데. 요 옆으로 이 지하에 그리고 저기에 지금 벽이 없죠? 예. 저게 출수구예요. 그 이제 이 산 지하에 그 장수 그 뭡니까 고속도로가 둘러 있거든.
그 영향도 좀 침출. 이거 빠지는 여기 회장님 나온 식견이시네요. 요 아래로 익산장수 고속도로가 예. 통과를 해요. 그래서 네, 그 통과를 해요. 영향으로 우리 예. 올라오지 못한다. 회장님 박수 한번 주세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알겠죠. 이 인물이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16m요. 16m. 지름이 16m라고요? 와, 이거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양을 담고 그리고 저기에 있는 돌이 있지요? 저 돌이 이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 고려군이 이 상단의 벽석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와가 있잖아요. 기와가 있다는 것은 이 산성 내에 기와집이 있었다. 기와집이 있다는 것은 이 산이 산성에 근용한다. 그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저기 붉은색을 띠잖아요. 기와집이 사실 하마가 건물을 숨겼다. 즉 하죠. 나가지고 후백대 기와를 보면요, 이게 전부 붉은색이에요. 왜냐면 멸망의 아픔이지. 멸망하는 그날 와서 그냥 전부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